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인생 집중력의 절반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6시간 집중력의 절반을 쓰시고 이걸 이해를 해야 현업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결국에는 그 참 개발 잘하는 사람의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설계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연관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계잖아요. 설계를 못하면 사실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드를 이쁘게 짜더라도 잘 짜더라도 설계가 개떡 같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네. 안 넘어가시네. 네.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충 돌아가는 거 이해하셨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양방향 매핑 하면 되는구나.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선 맵드바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맵드바이가 이제 JPA 멘붕 클래스 이제 첫 번째인데 처음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필요한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원투맨이 적고 끝나면 되지. 왜 맵드바이를 적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거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개발자는 자꾸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따구로 아니, 왜 이렇게 기획했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객체와 테이블 간의 연관관계를 맺는 차이를 이해하면 이 맵드바이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 이거. 얘는 하나인데 얘는 두 개다. 얘는 멤버.팀으로 갈 수 있고 팀.멤버리스트로 올 수 있고. 이 양방의 연관관계를 맺을 때 멤버랑 팀, 이 객체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멤버.팀 여기를 통해서도 연관관계가 맺어지고 팀.멤버스를 통해서 연관관계가 맺어져요. 지금 방향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테이블은 보시면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계속 이 말을 드립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 왜 이걸 넣어야 되냐.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는 조인 컬럼도 없어요. 그죠? 조인 컬럼도 없고 이것만 넣었어요. 왜냐?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객체 연관관계는 회원에서 팀으로의 연관이랑 팀에서 회원의 연관이랑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멤버.팀, 팀.멤버스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은 이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뭔가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 차이를 극복을 어떻게 하냐인데, 자, 뭔가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네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 이걸 잘 들어주세요. 객체는 사실 양방향 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실질로는 뭐냐면, 객체의 방향은 이런 레퍼런스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단방향이에요. 단방향이 두 개 있을 뿐인 거예요. 보세요. A랑 B가 있으면 A.get B, B.get A. 만약 클래스가 A, B 이제 단순화 시켜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필드에 A.get B, B.get A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양방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참조라는 거. 근데 참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양방향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member.get team, team.get members. 그냥 다른 게 두 개 있는 거죠. 느낌 오나요? 얘들은 그리고 무조건 한쪽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가는 거 두 개를 억지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멤버 이 team 언더바 ID 포리키 하나만 있으면 여기랑 얘 조인해도 얘랑 얘 조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얘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포리키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얘기예요. 자, 테이블은 객체는 양방향이라는 게 억지로 두 개를 만든 거다. A.get B, B.get A. 그리고 테이블은 외래키 하나로 두 테이블의 연관관계가 그냥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멤버에서 팀 가고 싶으면 멤버랑 팀을 조인하면 돼요. 멤버, 조인 팀. 반대로 팀이랑 멤버를 조인하고 싶으면 팀, 조인 멤버 하면 돼요. 느낌 맞나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자, 그림이 이런데요. 이거는 객체고 요거는 테이블입니다. 잘 들으세요. 요거를 한번 잘 들어야 여러분 앞으로 개발 생활 5년이 반할 겁니다. 아시겠죠? JPEG가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은 더 갑니다. 네. 제 책도 5년은 더 팔릴 겁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멤버랑 팀에서 이거 제가 매핑해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값을 바꾸면 이 포린키의 값이 업데이트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멤버.setTeam 해가지고 팀의 값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바뀌거든요. 아까 바뀐 거 보셨죠?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를 그러면 내가 멤버 팀에다가
이 멤버 리스트에다가 멤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지금 연관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멤버에서 팀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 세팅하지 말고 반대로 팀에다가 멤버스를 세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간에 지금 팀에다가 멤버스에다가 이 멤버 안에 값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에 연관관계가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이게 업데이트 돼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객체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도 얘를 관리하고 얘도 얘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어넣어도 이 값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뭔가를 멤버스 안에다가 어떤 멤버를 바꿔서 집어넣으면 이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제일 큰 패러다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체는 참조라는 것과 DB의 이 외래키라는 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객체는 지금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테이블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멤버.set팀에서 집어넣으면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팀에다가 멤버스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또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 뭘 믿어야 돼? 이상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 두 개는 어차피 다르다. 둘 중에 한 놈을 주인으로 만들고 한 놈 나머지는 조회만 하게 하자. 라고 룰을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관관계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컨셉을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이 멤버랑 팀의 그러니까 멤버.팀 얘랑 팀에 있는 멤버스랑 둘 중에 하나만 연관관계 주인으로 정할 수 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정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이 이 값을 업데이트 칠 수 있다고 룰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주인으로 정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멤버.setTeam 하면 이 값이 업데이트가 돼요. 반대로 얘를 주인으로 정해버리면 멤버.team.getMembers 해가지고 add에서 멤버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이 컬렉션에 집어넣으면 이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둘 다 동시에 집어넣으면 연관관계 주인의 것만 영향을 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객체의 관계 중 하나를 연관관계 주인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이겁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면 mapped by를 썼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거에서 매핑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서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면 mapped by에서 팀 나는 이 멤버스 안에 있는 팀에서 내가 매핑이 된 거야. 한마디로 여기 보면 조인 컬럼도 없죠. 뭐냐면 나는 매핑이 됐을 뿐이야. 나는 그냥 거울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관관계의 주인은 바로 얘야. 이 팀. 그러니까 얘가 연관관계 주인인 겁니다. 여기 조인 컬럼도 있고 뭐 조인 컬럼도 중요한 거 아니고 얘가 있고 mapped by라는 건 나는 저거에서 매핑이 되었을 뿐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얘만 값을 둘 다 동시에 값을 넣잖아요. 이건 바로 무시됩니다. 여기 있는 값은. 아무 DB 업데이트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얘의 값만 DB 업데이트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여러분 현업에서 실제 JPA 쓰잖아요. 여기에다 값 집어넣어요. 여기 왜 업데이트 안 되지? 끝났죠. 배포했는데 뭐 벌써. 네.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막. 네. 장바구니에 물건이 없어요. 네. 고객은 결제는 됐는데 치킨이 안 오죠. 이거는. 네.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연관관계 주인을 무조건 양방향 연관관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연관관계 주인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그거가 나는 주인이 아니야는 mapped by라는 걸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만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제 객체의 두 관계 중 하나를 연관관계 주인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연관관계의 주인만이 외래키를 관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거는 연관관계 주인이 있는 것만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얘가 연관관계 주인입니다. 주인이 아닌 쪽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조회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team.getMembers 하셨을 때 조회될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레이즈로 조회만 가능합니다. 네, 뭐 레이즈든 이거든 하여튼 조회만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값을 넣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JPA 쓰시는 분들 중에 보면 막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외래키 값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JPA 버그가 있나 봐요 하면서 JPA 못 쓰겠다. 실제 막 8년 전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JPA 버그가 있다. JPA 버그가 아니고 너의 무지인데 제 프레임워크의 책임으로. 네. 그런 악덕 시니어들이 있죠. 자기가 되게 전문가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닌 쪽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팀에서 했는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되냐면 이게 팍 떠오르실 겁니다. 너는 연관관계 주인의 값을 안 넣었군 하면서 이렇게 고치면 돼 하면 딱 한번 보여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인은 mapped by 속성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주인이 아니면 mapped by 속성으로 주인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 두 개가 뭔가 연관관계 묶여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얘랑 얘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해야 되지? 여기 대해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치 수능에서 임준왜란 나오면 무조건 3번을 찍어라 이렇게 지금 가이드를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자, 누구를 주인으로 해야 되냐? 제가 권장하는 거는 저는 그냥 실무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요. 그냥 99%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외래키가 있는 곳을 그냥 주인으로 정해라. 뭐냐면 지금 이 외래키가 팀에 있잖아요. 그죠? 팀 언더바 아이디에 있죠? 그러면 그냥 얘를 주인으로 정해버리세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얘를 연관관계 주인으로 정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얘의 값을 바꿨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이 업데이트 문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JP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는 개발자인 이상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팀의 값을 바꿨는데 왜 멤버의 콜이 업데이트 되지? 멘붕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요? 이거 지금 헬로 월드니까 안 빠지는 거지. 여러분 현업에 가봐야 테이블 수십 개인데 멘붕에 빠져요. 나 이거 손댄 적이 아무리 코드를 봐도 손댄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딱 답은 여러분 제가 저 모델을 할 때 그냥 99%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게 룰이 심플해지는 거죠. DB 설계 잘하고 연관관계 주인? 여기 외래키가 있는데 그럼 얘를 주인으로 정해야지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얘는 멤버에서 팀을 조회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객체지향 설계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순환 참조가 참 나쁘거든요. 보통 경우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요. 양방의 연관관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방의 연관관계가 훨씬 좋아요.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의 팀을 넣고 그냥 이 연관관계 주인만 딱 매핑을 하고 끝내버리세요. 매핑을 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민족에서도 이제 비유가 참 안 되네요. 네. 하여튼 이번에 주문 시스템을 새로 개편을 했는데 설계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다 설계하고 딱 무조건 단방 매핑으로 다 설계를 끝냈어요. 다 설계를 다 끝내고 그냥 개발을 해버려요. 근데 개발하는 도중에 옆에서 팀장님 보니까 팀에서도 멤버를 조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오케이. 그러면 양방향으로 뚫자 해서 그냥 뚫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뚫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DB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자바 코드만 몇 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조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가이드는 설계할 때는 그냥 단방향으로 다 설계를 끝내버리세요. 단방향만 딱 생각하고 설계를 끝내고 양방향이 필요할 때는 이거를 반대쪽에 그냥 자바 코드 몇 줄만 추가하시면 돼요. 얘는 조회할 수 있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미 단방향 매핑만으로도 ORM 매핑이 다 끝난 거예요. 양방향은 단순하게 조회하는 걸 좀 편하게 하려고 부가 기능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정리가 되나요? 네. 사실 끄덕 하시는데 또 현업에 들어가면 아리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모 개발자의 JPA 책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결국 멤버.팀이 연관관계 주인입니다. 외래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연관관계 주인으로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팀에서 뭔가 이 값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거 등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팀도 등록하고 얘 때문에 이 업데이트 콜이 한 방 더 일어나요. 근데 얘를 해버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팀을 등록하면서 멤버를 추가한다고 할게요. 얘가 연관관계 주인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가 DBA 등록돼야 되잖아요. 얘가 인서트 콜이 나가요. 인서트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콜이 나가요.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챙기거든요. JPEG가 똑똑하게 한 방에 못해요. 근데 멤버에 두면 그냥 멤버 인서트 할 때 이 값을 그냥 한 방 인서트로 쭉 들어가 버려요. 팀 멤버에 넣으면. 아무튼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걸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팀을 생성을 하고 set팀에서 넣은 다음에 퍼시스트에서 팀을 저장을 하고요. 멤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멤버.set팀 안 넣었죠? 근데 반대만 넣었어요. 팀에 있는 멤버스에다가만 애드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값을 넣은 거예요. 주인은 얘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DB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널입니다. 외래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정말 커뮤니티 질문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관관계 주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객체랑 DB 간의 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편하게 보시고요.
자, 이거 지워버려야지. 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할 때요. 제가 팀 저장하고 멤버 저장하는데 이거를 제가 주석 처리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team.get members.add 해가지고 요 멤버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테이블을 볼게요. 이 세션이 좀 오래 놔두면 꺼지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값이 하나도 없네요. 네. 아이고, 널 포인트 얘가 터져서 롤백이 돼버렸네요. 네, 잠시만요. 밑에 가면 주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놀러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죠. 멤버에. 여러분 이거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member.setTeam에서 팀을 넣어 보시고요. 이걸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요거를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하면 제대로 들어가 있죠. 네. 두 군데 다 세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잘 들어가겠죠. 요건 어차피 무시되니까. 네. 자, 요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딱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그 JPA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 그냥 쭉 해버리실 수 있어요. 사실 요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 딱 컨셉 잡고 이해 딱 하시면 그냥 DB 모델링 잘 하시면 JPA로 그 모델링 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게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DB 모델링 이런 게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업에 나가서라도 실제 모델링 하실 때 DB 모델링 쭉 하시고 그 다음에 객체 모델링을 그냥 이렇게 엮으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자,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일단 감 잡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현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그냥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두 군데 다 그냥 감 넣어버리세요. 그게 뭐냐면 멤버에도 팀을 넣고 팀에도 멤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진짜 내가 줘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멤버에도 팀을 넣고 이 팀의 멤버스에도 그 멤버를 넣어줘야죠. 두 군데 다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객체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값을 두 군데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값만 해서 DB에는 여기를 영향을 받겠지만 객체 지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멤버에도 팀이 들어가 있고 팀에도 요 멤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 컬렉션에도 두 군데 다 넣어주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DB에는 그냥 이걸로 해서 업데이트 되더라도 실제 객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member.getTeam 한 거랑 그 팀에서 getMember 하면 원래 이 멤버가 조회가 돼야 됩니다. 양쪽으로 다 조회가 되도록. 그래서 실제 코드를 짜실 때는 이렇게 양쪽 다 세팅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양방향 매핑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방향 매핑과 비교해서 일단 단방향 매핑만으로도 이미 영광의 매핑은 완료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양방향 매핑은 반대 방향으로 어떤 조회, 이제 객체 그래프 탐색이라고 하는데 기능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근데 양방향 매핑 현업에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뒤에 JPQA라는 걸 배울 텐데 이제 그 쿼리를 짤 수 있거든요. 얘도 그때 실제 현업에서 역방향으로 탐색할 일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방향 매핑을 잘 하고 양방향 매핑은 필요할 때 추가해도 됩니다. 이거는 DB 테이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방금 실습 해보셨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너무 클리어해서 질문할 게 없나요? 네. 전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몇 줄을 끙끙 앓았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맵드바가 있는지. 국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막 영어 책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제대로 설명해 놓은 책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나마 프로 JPA인가 그 책 정도가 제대로 설명했던 것 같고 네, 해외 책에서 거의 제대로 설명해 놓은 데가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핑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다대 1, many to 1, 1 to many 방금 보셨던 거고요.
원투원으로 1대1이 있습니다. DB에서 1대1 조건이 있듯이 매니투매니도 있습니다. 매니투매니는 뭐냐면 다대다 관계가 생기면 그거를 1대다 다대1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RDB 공부하면 아마 그게 되게 기본인 건데 그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얘를 잘 안 써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서 현업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1대다 다대1로 푸셔야 됩니다. 요거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고요. 뭐 조인 컬럼, 조인 테이블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 컬럼 아까 보셨던 거고 요거는 별로 쓸 일이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계.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모개발자 책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강의 시간상 이건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객체를 상속 관계로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앨범 아이템 기억나시죠? 그걸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델링해서 이렇게 매핑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슈퍼 타입, 서브 타입 관계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진짜 아이템 테이블, 앨범 테이블 이런 식으로 쪼갤지 그거를 이제 조인을 위한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한 탭을 다 통칠지. 그러니까 DB 입장, 객체는 3개로 이렇게 막 객체 장기로 설계되는데 DB는 한 테이블로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전략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속 관계도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해도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복합키 어노테이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 PK 밸류가 하나예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 2개를 묶어서 PK로 쓰고 싶다. 물론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키가 2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이런 어노테이션들을 써가지고 매핑을 따로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좀 번거로워요. 키가 2개 이상 되는 거를 PK로 묶는 게 JP에서 되게 번거로워요. 네.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쓰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2부 기초화 매핑이 정리가 되겠네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광의 매핑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클리어하게 하죠? 생각보다 안 어렵죠?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끙끙 앓던 걸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만에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